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답게 시리즈 시간입니다. 나답게 시리즈는요,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이번에 나온 유세미 신작에 있는 내용 중에 좋은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신작에서 그냥 무조건 버텨야 할 때라는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면 이길 확률이 커진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을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일단 무조건 버텨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좀 든 기성세대들은 고개를 이렇게 다 끄덕여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어지간해서 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끝까지 피눈물이 나도록 버텨서 원하는 걸 얻어본 어떤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 이러면 이제 버티는 능력이 점점 강해지게 돼요. 이전에도 해봤고 해서 이뤘으니 이제 자신감이 남아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굉장히 넘어질 확률들이 높죠. 작은 돌부리가 굉장히 큰 장벽처럼 정말 뛰어넘어가지 못할 장벽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구간이구나.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시간은 흘러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은 반드시 사라지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티면 이기게 돼요. 버틴다는 것 자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언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실패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제 버티는 능력이었습니다. 외식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요. 20대에 이제 고깃집을 2번이나 차렸고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대요. 그 이후에는 뭐 죽집도 차렸는데 망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망하다가 이제 1,000만 원을 딱 들고서 이제 고향인 하동으로 귀촌했대요. 그래서 뭐 이유식, 이게 외식업 쪽에 이제 자기가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유식, 빵, 호떡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했지만 눈에 띄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18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사활을 걸어서 아이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 아이템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요. 막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19개국에 이제 수출하고 그야말로 이제 세계 시장을 강타한 거죠. K푸드란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래요. 국내에도 이제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방 경제에까지 큰 영향, 활성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대요. 바로 냉동김밥. 여러분들 그 유명한 냉동김밥 기억하시죠? 냉동김밥의 창시자. 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든 K푸드의 시발점을 만들어낸 사람. 복만사의 조은우 대표의 스토리입니다. 그분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운뿐이었을까요? 버티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에도 버티는 능력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죠, 주변에서.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버티는 그 시간에 막 땀, 눈물, 고통, 좌절 이건 관심 없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그런 버티는 과정을 겪었겠어요. 평범한 우리들도 그런 버티는 과정을 계속 겪어요. 그 유명 커리어 플랫폼에서 이제 직장인 존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했어요. 존버는 끈질기게 악착같이 버틴다는 이제 신조어죠. 힘들어도 직장 오래 참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그야말로 존버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0%. 직장 10명 중에서 7명은 그냥 직장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유가 뭘까요? 눈앞에 생계. 그 밖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뭐 다른 회사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해요. 언뜻 보면 무능한 직장인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무례한 직장 상사, 뭐 무능한 후배, 비전이 보이지 않는 회사, 뭐 아부와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횡행하는 일터. 근데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일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요.
그야말로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려치고 나온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버티는 것도 능력이죠. 그래야, 그렇게 버텨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 발짝으로 더 내딜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버티는데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결국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 한번 이렇게 딱 복귀해 보세요, 여러분. 아, 그랬구나, 그랬지. 그때도 그렇게 잘 넘어갔지.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경우에는 더 명확해요. 어떤 무슨 운명적인 사랑, 가족, 태생의 비밀, 이런 거랑은 아예 다르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고서야 다 노력과 시간으로 해결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먹는 거, 이거 그런 습관 중요합니다. 유튜버로서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이 버티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널이 항상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독자가 꾸준히 이렇게 정비를 해서 시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중간에 역신장하기도 하고 여기가 끝인가? 이런 무한 정책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벤치마킹 했던 다른 좋은 채널들 지금 반 이상 넘게 사라졌어요. 꾸준히 업로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 노력 감당할 수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거, 이건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런 정체 구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를 확신하고 버텼기 때문에 결국 다시 성장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된다. 해결점이 있다.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 자존감부터 챙겨야 돼요. 행복 목욕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요.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의 딸이 너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 가는 걸 거부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안타까우니까 맞서서 싸워! 용기를 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딸의 대사가 너무 마음 아픈 대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한테는 맞설 용기가 없어. 난 하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일터에서 관계 문제로 괴롭다. 이랬을 때, 근데도 난 버텨야 된다. 이럴 때는 자존감부터 챙기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나 개인이 아닌 역할로 내가 존재한다. 라는 걸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정수기 세일즈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남자는 하루에 몇 번을 거절을 당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당하겠죠. 그러면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3종 세트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죠. 남자의 목표는 매출왕이에요.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이 아닌 정수기 회사에 소속된 세일즈맨이라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수기가 거절당한 거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째 진급이 안 돼서 우울한 판에 후배들은 치고 올라와서 선배인 나를 은근히 무시한다고 했을 때, 야, 내가 니들 학생일 때 이 회사에서 펄펄 날랐어. 이렇게 분해봐야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내가 몇 년 차인 게 중요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더 가치 있게 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그게 바로 일터에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내가 결국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강해져야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버티기 힘든 허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돈 문제,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관계의 문제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럼 내 자존감부터 먼저 챙기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날마다 한 걸음 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성장하려는 오기, 결국 자신을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쟁기 끄는 말이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정말 쟁기 끄는 말처럼 진짜 형편없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도
어쨌든 나는 내가 나를 도와야 된다. 나밖에 나 도울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지금 쟁기를 끌고 있어도 나 자신을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쟁기를 또 잘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다시 성공할 방법 찾을 거고, 실직자라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더 골몰할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있겠죠. 대단히 똑똑한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스카우제이가 와서 처음 이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있던 회사보다 큰 회사고 연봉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근데 가자마자 이거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회사 문화도 너무 다르고 막 거기는 너무 잡아먹겠다고 막 으르렁대는 그런 문화가 이 친구한테 도저히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했대요. 그래서 출근하면서도 막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마음이 좀 통하는 동료한테 이제 푸념하듯이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루에도 이 회사가 맞나? 내가 100번은 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동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걱정이 됐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저 사람한테 왜 하고 있지? 그랬는데 그 동료, 그 회사에서 10년 이상 다닌 그 동료가 나는 어제도 그런 생각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런 식으로. 그 동료한테는요, 그런 갈등이 너무 당연한 거고 버티는 거 그 자체가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후배가. 그러니까 딱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 갈등도 계속 일으키면서 계속 버티면서 계속 한번 한 걸음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전히 그 회사에서 잘 버티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잘 버티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못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잘 버텨야 다른 데 가서 다음 자리에서도 잘 버틴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래 오늘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가자. 이렇게 그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나를 버티게 할 수 있어요. 버티면 결국 그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버팀의 진정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나답게 하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한 챕터 여러분들과 골라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날, 이 책이 여러분들의 훌륭한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